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한 달 뒤면 지방의회도 후반기 의장을 뽑습니다. 여수시 의회의 경우 의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갑과 을 두 지역구의 신경전이 적지 않았는데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내부 경선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다음 달 28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인 여수시 의회.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두 개로 나뉘어 있어 의장 선거가 더욱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현재 갑 지역구에서는 김영규 의장과 김행기, 백인숙 의원이, 을 지역구에서는 강재헌 부의장과 김종길, 이선효, 이창기 의원이 자천타천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의 관심사는 경선 방식입니다. 갑을 지역구에서 각각 한 명씩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다시 투표를 해 최종 의장 후보를 뽑고 있는데, 이번엔 지역구를 구분하지 말고 출마 의사를 가진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따로 경선 후보를 내다보니 지역위원회 간 갈등이 계속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의원 수가 많은 지역구에서만 의장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 나와서 검증받아서 증사한 사람 되면 되는 건데, 지금 가불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숫자 싸움이 돼버리는 거지. 후보군 가운데 일부는 두 지역위원장이 합의점을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후보 선출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죠. 어느 시야 되면 갑을 민주당 의원들이 상의를 한번 해야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다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데다 2년 뒤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순천대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지지하며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수 YMCA와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등 여수 지역 14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순천대 의대 유치 여수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전남 동북권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까지 100분이 넘게 소요되는 열악하고 불리한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며, 중화학 산단이 밀집한 동북권에 특화된 의대와 부속병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남도의 서부권 중심의 예산 편성과 공공기관 입주로 동북권의 소외와 상실감이 매우 크다며, 국립의대와 부속병원마저 서부권으로 배치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동북권 지역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서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광양시의원들의 경비 내역서가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는 데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국외 여비 항목으로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최근 공개한 국외 출장 경비 정산 내역서입니다. 지난해 광양시의원 7명이 서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지 8개월 만입니다. 7박 9일간의 일정에 투입된 예산은 3,500여만 원. 항공비와 보험료만 증빙 자료가 있고 일비와 식비, 숙박비는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 이른바 할인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음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룰이 딱 정해졌습니다. 얼마. 그래서 85% 관련돼 있는 부분은 보고 의무가 없고 이걸 연구소에다 제출하라 그러면은 그게도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 의원 국외여비 항목으로 6,200만 원이 편성된 것도 논란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지난해보다 500만 원 인상하면서 지역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연수비도 남아 반납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외 연수비를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연수비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계획부터 결과 보고까지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의회는 해외 공식 행사 참석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여비를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해외 연수는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부터 해가지고 막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내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해외 연수 이후 정책에 접목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투명한 결과 공개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도심학교는 해마다 학생들이 쏠리는 과밀학급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원이 미달된 섬 지역 학교를 도심으로 옮기자는 말까지 나오면서 섬과 도시 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소규모 학교를 세우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는데 과밀학급을 해소할 대안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여수의 웅천지구. 초등학교는 3곳이지만 중학교는 웅천중이 유일합니다.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 웅천중은 포화 상태입니다. 올해 한 학급당 학생 수는 28.5명,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을 넘었습니다. 소수 인원보다 이제 다수일 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업무에 대한 조금 과중이 됐을 때 이제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끼리에도 문제가 많이. 과밀학급 분산을 위한 학교 신설 요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원이 미달된 섬 지역 학교를 도심으로 옮기자는 논의는 섬과 도시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무산됐습니다. 신설 중학교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 저희가 이전이라도 시켜달라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타 지역에서도 신도심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선 순천 신대지구, 목포 오감지구, 장성 첨단 3지구 등이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학교 수 부족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부도 신도시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학교 이설이 아닌 신설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웅천 같은 경우는 학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설만 할 것이 아니라 이설이 아니라 신설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학 인원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학교 결국 한 5년 되면 실은 거기도 이 과밀도 좀 해소되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학교 지으면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버리죠. 지역 정치권과 학부모들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며 도심 지역 학교 수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을 계속해서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선 탁구공 크기만한 얼음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요. 누가 몇 층에서 고의로 던진 것인지 피의자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한 사람이 주위의 다급한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구급차와 경찰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건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40대 여성. 갑자기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투척물에 맞아 두피가 2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갔더니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만약에 뭔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당시 여성의 주변에서는 탁구공만한 가거름 3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단지 위를 비추는 CCTV가 없다 보니 경찰도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는 못한 상태. 아파트 곳곳에는 투척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부착됐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투척물이 떨어진 곳은 어린이 놀이터와 불과 2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뭐 던지는 걸 보긴 했다고는 하는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긴 하겠지만 위험하죠. 무서워서 저도 아이들한테 돌아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은 70대가 사망하는 등 고층 투척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이나 부주의로 인한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지만 그 위험과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한 50g 정도 되는 가거름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8층 정도 건물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면 야구공 같은 게 뾰족한 상태로 시속 40km로 날아온다고 하면은 피부가 찢기거나.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고흥군이 국내 최초로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 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국비 포함 223억 원이 투입돼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에 성능평가센터가 설립됩니다. 고흥군은 센터가 구축되면 평가 인증과 비행 실증까지 가능한 원스톱 항공 인프라 시설이 완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두 수성의 최대 위기였던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는 등 4연승 행진을 펼치며 순항을 계속했습니다. 팀의 주포 나성범은 위기의 순간 거짓말같이 돌아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고 대체 선발로 나선 황동하는 데뷔 첫 승을 따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내는 캡틴. 9회 투아웃에선 이우성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드러내는 천금 같은 홈런을 때려내고 이렇게 다시 앞서나가는 기아 타이거즈 성의 솔로 홈런! 스코어는 2대1!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거침없는 4연승 행진을 펼치면서 2위 삼성에 3게임 차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특히 선두 수성이 걸렸던 지난 주말 NC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면서 개막 이후 최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팀의 주장 나성범은 자신의 별명대로 존재감을 확실히 뽐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심각한 타격불이 얻어겠지만 팀의 위기의 순간 거짓말같이 돌아와서 지난주에만 홈런 3방을 몰아치며 자신에 대한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렸습니다. 힘들기도 했었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일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제 감독님과 코치님, 이제 선수들이 이제 힘이 되어주었고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특히 잇몸 야구가 빛났습니다. 선발 투수의 부상 이탈로 중요한 2경기에 대체 선발들이 나섰는데 황동화가 데뷔 첫 승을 일궈내는 등 반전을 이뤄내면서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일단 지금 첫 승에서 너무 기쁘고요. 맨날 이런 잘 던지고 나서 인터뷰하는 좋은 상상이랑 그런 것들 좀 많이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패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투수로 남고 싶습니다. 내외야를 넘나들면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우성 선수는 타율 3할 2푼 5리에 7개 홈런, 30타점에다가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호수비로 자신의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의 3분의 1가량을 소화한 가운데 30승 선착을 눈앞에 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최하위 롯데 그리고 두산을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2023년산 산지 쌀값이 18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전남도가 정부에 시장 격리를 건의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은 18만 9,488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미국 종합처리장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의 15만 톤의 시장 격리 등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고흥 군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에게 땅을 사들인 뒤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정기 인사에서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 성적 평가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박 전 군수는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양시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후 8시까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 중마동 사무소 2층으로 방문하면 되고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4월 전남 지역 취업자 수는 101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9,000명이 줄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축구 유망주 발굴을 위한 U12 공개 테스트를 다음 달 9일 광양 송죽구장에서 진행합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통해 지동원과 윤석영 등 우수 선수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여름의 문턱인 소만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도 절기답게 여수를 제외한 지역의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며 더웠고요. 그만큼 아침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에서 25도로 평년 기온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 보이며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7도, 순천, 광양 15도, 고흥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3도, 고흥 24도, 광양, 순천 25도로 오늘에 비해 3에서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전 해상 맑은 가운데 바람도 거의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아침 7시 35분, 간조 시각은 낮 1시 3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2016 세계 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진모지구 진입로에 섬박람회장의 상징 조형물과 쉼터 공간이 설치되고 보행자들을 위한 수변 보행로도 정비됩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설계 용역을 실시한 뒤 2025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광양 백운제 테마공원 물체험장 운영 기간이 확대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27일간 백운제 테마공원 물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봉강면 봉당리에 조성된 물체험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총 4개의 물체험장과 샤워실, 잔디광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장 첫 해인 지난해에는 5천여 명이 다녀갔고 광양시는 인력 관리 등을 전문 위탁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